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7월 29일 참 무더운 날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안 그래도 국가가 국민을 참 무덥고 짜증나게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주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일 날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이다. 근데 이것을 두고 이해찬이가 하는 말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 생각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 못된 얼굴에 성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당연히 문재인을 상대로 이겨야 될 대상이고 민주당을 상대로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찬은 그것을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이가 적의 말 뜻이나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이라는 말을 위키 낱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싸우는 상대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두 번째로 비유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문재인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문재인이가 이 나라에 적인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지금 이런 형국에도 세상천지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제주도로 부산으로 놀러 다니고 회를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도 휴가는 안 갔습니다 라고 엉뚱짓하는 이 문재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서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에 정말로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이 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또 뭐 사법 등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딸은 태국으로 도망갔죠. 참 기가 찹니다. 대통령 딸이 태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뭐 손주 데리고 어딥니까 제주도 갔다 하던데 그 문다혜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태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죠. 도망인지 이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민정수석으로 노무현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부정 입사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력서를 보면요 날짜를 고친 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입사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참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대기업 입사할 때 기거리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서른해 보세요 되는가?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 다 떨어지라는 말입니까? 결국 문준용이가 대한민국에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네요. 그럼 대한민국이 적이네요.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은 위키 낱말 사전에다가 따지세요.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왜 비유적으로 적이라고 정의를 내렸는지는 그 위키 낱말 사전에 따지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 가족들 간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마누라. 그 문재인이 마누라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보세요. 그 서민들이 입기나 할 옷입니까? 사치. 안 그렇습니까? 사치의 대명사. 참 부끄럽습니다. 아랫게 어저께 끝났습니까? 어제 끝났죠. 광주 수영대회 태극기를 젖은 태극기를 말입니다. 손에 돌돌 말아쥐고 응원하는 그 모습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마누라라는 사람이 그 할 짓입니까 그거? 제가 왜 대통령 부인을 보고 대통령 마누라라느냐? 아니 대통령 마누라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마누라는 선거에서 뽑았습니까? 자빨 여러분들 문재인이 뽑았지 대통령 마누라를 뽑았어요? 저는 뭐 대통령 마누라, 저도 제 집 사람을 마누라를 합니다. 마누라 얼마나 좋습니까? 마주보고 누워라 마누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례는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에 어디 말입니다. 미팅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치켜들고 나보세요 이러면서 가슴에 뭐 달고 있었습니까? 파란 담이 불었지.
그게 뭐죠? 사드 반대. 나라를 지켜주는 미국의 대통령, 우방의 대통령 앞에서 그 당신들이 설치한 그 사드 철수해 주세요 라는 무언의 시위를 그렇게 턱을 바짝 치켜들고 하는 그 마누라가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아, 당연히.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랍니까? 아, 그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옛날부터 뭐 한참 동안 싸우고 했던 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을요, 한미동맹을 철수했다고, 한미동맹을 부인하는 트럼프의 참 나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왜 트럼프가 그 말을 합니까? 예? 얼마나 싸가지 없이 트럼프를 대접했길래 그렇게 트럼프도 화가 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휴가 반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납도 안 해놓고, 그죠? 해운대 가갖고 거북선의 집, 해운대 가면요 제일 비싼 집 거북선의 집입니다. 거북선의 집 가가지고 해묵고 나와가지고는 제주도 2박 3일 2박 3일은 휴가 아닙니까? 예, 저도 직장인입니다.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기사인데 하루 휴가하기도 참 힘듭니다. 특히 문재인이가 1일 2교대를 해놓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예, 2교대를 하기 일주일에 한 밖에 못 쉬어. 그것도 혹시 결혼이 생기면 8일이고 9일이고 또 연속으로 근무를 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루하고 하루 쉴 때는 훨씬 더 나은 일이었는데 그런 시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은 입만 열면요 개변이고 움직임은 거짓말이고요.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TV에 나와서 또는 보도에 아 문재인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 숨 쉬는갑다 이래 생각하지. 며칠 안 나오면 야 문재인이 죽었는갑다 이래 생각 안 나겠어요? 그것도 보도 쫙 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래 말해도 아마 얼굴도 깜짝 안 하고 아마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할 인간 같아요. 온갖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문재인에 비해서 다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손오공 보면 사오정이 입만 벌리면 입에서 막 나비들 막 나왔죠. 이러면은 나비들 막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나비는 적을 물리칠 때 그죠? 유용한 무기로도 쓰였죠. 문재인이 이거는요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어디 쓰일 데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은한테 뺨 맞고, 예, 아비한테 뺨 맞고, 예, 시진핑한테 뺨 맞고, 푸틴한테 뺨 맞고, 예, 또 트럼프한테는 버림받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될까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인사들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니 비서실장이니 민정수석이니 예? 청와대 인사들 정부 강요들 또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주사파들 이 천신의 빨개들 아닙니까? 이 자들이 대한민국에 무슨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386 지금 586이라 그러죠. 그들이 대학 다닐 때 무슨 좋은 영향을 줬어요? 예? 그들이 민주화라고 떠드는 그 민주화가 지금 보니까 다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거 아닙니까? 빨개이 추종하는 거 아닙니까? 빨개이 추종하는 거. 아니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말입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냐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적이죠. 위키단 말사전의 정의에 의해서 그들은 적입니다. 적과의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겨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적들과 전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박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우리법 연구에 전신의 빨개들 아닙니까? 박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아이고 박명수 그 개그맨 박명수 죄송합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예, 고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가 우리법 연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 연구.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그렇게 할 짓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우리법 연구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법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성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신부터 동성연애 해보시죠. 미친놈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나쁜 영향을 주니 그들도 적이죠. 또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주적. 그죠? 예. 온 대한민국의 산업들을 다 괴멸시키고자 하는 자들. 아니 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조건을 겁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 체결에 의해서 정당한 봉급을 받았어요. 정당한 승진을 했어요. 정당한 정년을 보장받았어요. 아니 그러면서 보너스도 받았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 안 그러면 말입니다. 그 계약이 부당하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 현대자동차 정년을 64세로 해달라고 예? 파업할 거라고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대한민국에 가장 잘 사는 도시 울산을 지금 망가뜨리지 못해 안달이 난 자들, 그 자들이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나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적이죠. 예. 그다음 정교조는 또 어떻습니까? 정교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지금 노동조합 법으로 인정 안 되죠. 불법입니다. 불법 노조입니다. 불법 노조. 불법 노조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단받고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무슨 참교육을 한다고 떠들어댑니까? 예? 아이들한테 시험 없애는 게 참교육입니까? 아이들한테 참 부끄러운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교육이라고 시키는 그게 성교육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교과서에 콘돔 사용법이 성교육입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정규직 교사 중에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당신들이 시키는 교육들이 올바른 교육인지. 당신들 정교조가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아들의 실력은 실력대로 저하되게 만들고 부모에게 대들고 어른들에게 대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제가 버스기사 한다 그랬죠. 버스에서 학생들 타는 거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어른들이 타도 양보가 없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 타도 양보가 없어요. 가끔씩 제가 소리 지릅니다. 학생 자리 좀 양보해 주라고. 신경질 빡 내죠. 제 앞에서 신경질 내면 좀 야단을 칠 건데 저끼리 신경질을 내요. 그게 교육의 효과입니다. 전교조가 30년을 주름 잡았어요. 전교조가 30년 교육 동안 대한민국에 지금 20대에서 50대까지 50대 중반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이들이 배운 게 뭘 배웠습니까? 전교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사회주의 노동자 양산 아닙니까? 이 땅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전교조의 설립 목적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수호 씨든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까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외울 이유도 없고요. 어쨌든 전교조는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겠습니다. KBS, MBC 이게 방송입니까? 그죠? 양성동이 또 MBC 사장은 그 누굽니까? 최승호 그죠? 강호병 사기 보도 조작 보도 했던 자. 양성동이는 세월호 때 세월호 사고 나던 날 어디 갔다고요? 해운대 단란주점에 갔는데 계산은 했는데 노래는 안 불렀다. 현대 가면 고구려라는 고급 술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랬죠. 욕 한번 합시다. 개쓰레기 같은 놈.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임마. 어? 미친놈의 새끼 말이야. KBS, MBC는 그래서 나쁜 영향을 주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적이죠. 또 각 언론 노조의 노조원들 말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기자라는 기자의 양심이 있으면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 참 꿈의 직업 아닙니까? 바른말, 옳은말, 정론, 정필, 그죠? 또 바른 보도,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국민들을 뒷바라지하는, 그 참 얼마나 멋진 언론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도 그 기억을 하죠. 한일 합방되던 해에 그 날에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 방송되고, 그런 논설을 좀 내는 언론인들이 지금 있을까요? 참 보기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말입니다. 공무원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럼 국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지배합니까? 공무원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은 다 국가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노후 또 현재 뭐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 국민들 등골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랬죠. 등골 빠져서 교육시킨 데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등골 빠져서 공무원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은요, 자녀들이 대학까지 다 장학금 받죠. 일반 직장은요. 네? 공무원들, 대한민국의 전공로 소속 공무원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못되고 있다. 그런 모습들 벗어나십시오.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즉 정권의 눈치만 바라보고, 맞죠? 국민들을 규제만 하고 옥죄이고, 그런 공무원들은요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즉 국민의 적이라는 겁니다. 나무 위키 낱말 사전에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각종 민주화 이름을 파는 시민단체들 말입니다. 예? 제가 가끔씩 페이스북에 보면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들 중에 부산에서 시민단체 한다고 뭐 사진 찍어놓고 1인 시위했던 사진 올리는 놈들이 있어요. 참 그런 놈들 보면 인생이 불쌍습니다. 예?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어디 빌붙어 가지고 한 자리 얻어먹으면 그게 좋은가요? 떳떳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결코 선한 영향을 이 사회에 끼치지 못하는 그자들은 적입니다. 적. 또한 이러한 권력 집단, 그죠? 이러한 권력 집단의 망구적 행태에 대해서 입다든 소위 지식층들 있죠.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들, 의용교수. 옛날에 우리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의용교수 물러가라 이런 뭐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의용교수, 의용정치인들 말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프락치 같은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모함하고 탄핵하고 뻔뻔스럽게 얼굴 쳐들고 다니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저는 누가 찬성을, 탄핵의 찬성표를 보냈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당당하게 그 얼굴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더군요. 탈당했다가 복당한 자들. 특히 권성도의 같은 새끼 말입니다. 권성도의 소추위원장했죠. 대한민국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죠? 나쁜 영향을 끼쳤죠. 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좌파 종교인들. 뭐 좌파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 중,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간첩으로 잡힌 그 중로, 그죠? 승려 행시하다가 잡힌 그 간첩,
뭐 어디 그 한 사람 뿌이겠습니까? 민노총 위원장 신겨주는 조계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신부들, 그죠? 요새는 또 무당들까지도 해가지고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다가 세못을 받으러 댕기고. 그럼 현충원 관계자들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울분이 솟아서 화병이 걸리겠습니다. 우라같이 밀어서. 그러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나면 이 울분을 적을 향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 지든지 이기든지 그것은 모릅니다. 싸워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면 죽을지언정 다음 선수가 이깁니다. 특별히 좌파 목사들, 그리고 제가 참 존경했던 한때 김동원 목사, 촛불 때 사진 들고 있던 거 제가 5번에 봤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김동원 목사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미리 드리죠. 김동원 목사, 당신 빨갱이지?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이 세력들, 소위 촛불 선동 당시에 그게 다 나타났었죠.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죠? 이석기를 석방하라. 심지어 이석기가 양심수라고 뭐 떠들어대는 자들도 있는 모양인데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주적들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정리한 위키 낱말 사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 그것이 적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자들이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들과 사적성의 각오로 한 발짝도 물러남 없이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멸공의 그날까지 화이팅!